오라클이 뉴욕 증시에 또 칼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AI주들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나 했지만 또다시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AI 회의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제 새해까지 얼마 안 남은 가운데 좀처럼 AI에 대한 센티먼트가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점점 월가에서도 올해는 산타랠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마감상 보면 다우지수가 0.47% 떨어졌고요. 특히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16%, 1.81%로 급락했습니다. AI 거품론이 불거지면서 빅테크 기업들도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오라클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픈 AI를 위해서 미국 미시간주에 1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는데요. 오라클의 부채 증가 위험이 커지면서 투자 파트너사인 블루아울이 발을 뺐습니다. 사실상 미시간 데이터 센터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또 앞으로 오라클과 빅테크와의 이 계약 이행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 주가는 오늘 3.81% 주저앉았고요. 알파벳 주가도 오늘 3.14%로 급락했습니다. 다만 아마존 주가는 그나마 낙폭이 덜했는데요. 이번에는 아마존이 오픈 AI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오픈 AI는 아마존의 최신 AI 칩인 트레이니엄을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한동안 급등했던 테슬라의 열기가 크게 빠졌는데 오늘은 악재가 많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인 FSD가 핵심 동력은 맞지만 경쟁이 심화되면서 현재 주가가 오른 만큼 수익성 개선이 빠르게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지금 주가보다 크게 낮은 400달러로 제시했고요. 또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한동안 전기차를 판매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도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로드컴은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로 다시 오늘 4% 넘게 급락했고 메타도 1.16%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AI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면서 시장 심리가 약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월가에서는 올해는 산타랠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는 5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BTIG의 기술 분석 책임자는 S&P 500 지수의 50일 이평선이 7개월 만에 붕괴했다는 것은 시장의 성격이 눈에 띄게 변화했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50일 이평선을 지켜낸다고 해도 조만간 이 선은 다시 시험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 붕괴는 급격한 시장 하락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일단 전문가들은 현재는 AI를 필두로 다 같이 빠지는 조정장이 아니라 기술주에서 가치주로 자금이 옮겨가는 수단매 장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 한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인슨그룹은 지금이 수단매의 시작 단계로 보인다면서 에너지나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지금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 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장 마감 후에 반도체 풍향교로 불리는 마이크론이 시장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은 13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130억 달러를 크게 훌쩍 넘었고요. EPS 역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강력한 수익성을 입증했습니다. 향후 가이던스도 긍정적이었는데요. 회사 측은 2분기 매출은 183억 달러에서 191억 달러로 예측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143억 달러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범용 메모리 가격이 최근 급등하고 있고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AI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전반적인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소식이 오늘 우리 메모리 기업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간밤 시장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의사의 발언에도 주목했는데요. 역시나 그는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월러 의사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에서 0.5에서 1%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으며 고용 시장의 하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일부 베팅 사이트에서 월러 의사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2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월러 의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과 또 오늘 시장의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퍼지면서 금값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 오늘 BMO 캐피털에서 2026년 초까지 금 가격이 4,600달러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에 금 선물은 1% 가까이 오르면서 온스당 4,370달러에서 거래가 됐고요. 특히 은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66달러까지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제 크게 급락했던 국제유가는 다시 반등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면서 이 제재 대상 유조선의 출입을 전면 봉쇄하기로 하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줄어든 영향인데요. 간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1.21%, 1.9% 오름세 보였습니다. 국채금리는 간밤 나온 비둘기 파종의 발언에도 박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경계감이 하방을 지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모두 소폭 상승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